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들려준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흥미로운 동굴의 비유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여전히 중요한지 함께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철학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쉽고 재밌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시들을 곁들여서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비유 속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플라톤은 그의 역작 국가에서 이 동굴의 비유를 들려주는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너무나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심지어 서로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동굴의 저 안쪽 벽면만 뚫어져라 바라볼 수 있을 뿐이죠. 죄수들 뒤에는 커다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불과 죄수들 사이로는 사람들이 온갖 물건들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지나다닙니다. 마치 무언가 공연을 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죄수들은 이 불빛에 의해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들만을 보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그저 동굴벽에 비치는 그림자가 전부인 거예요. 그들은 그림자가 진짜 사물이라고 굳게 믿고, 그림자가 흔들리거나 움직이면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며 서로 그 그림자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합니다. 그림자가 지나가는 속도, 모양, 크기 등을 가지고 예측 게임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자신들이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그 상태가 너무나 당연하고 유일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어때요? 상상만 해도 답답하고 오싹하죠?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진실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죄수들 중 단 한 명, 어쩌면 우연히, 어쩌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쇠사슬에서 기적처럼 풀려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유로워진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어색하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오랫동안 갇혀 지냈던 탓에 근육은 굳어 있었을 테고,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에 휘청거렸을 겁니다. 게다가 뒤편에서 타오르는 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자 눈이 너무 부셔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통을 참고 동굴 밖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동굴의 어둠을 뚫고 밖으로 나오자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눈이 부신 태양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그리고 실제 나무와 꽃, 동물들,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정한 현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보는 진정한 현실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과 충격을 동시에 느낍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 보았던 그림자들은 모두 진짜가 아니었음을, 단지 왜곡된 환영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충격적인 순간이죠. 동굴 속 그림자는 단지 불완전한 모방에 불과했고, 태양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진리의 근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기서 플라톤이 말하는 태양은 바로 이데아, 즉 진리의 근본이자 모든 것의 원형을 의미해요. 이제 그는 진짜 세상을, 진정한 진리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비록 돌아가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동굴로 다시 돌아가 다른 죄수들에게 자신이 보고 깨달은 놀라운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밖에는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진실을 외쳤을 겁니다. 진정한 빛이 존재하고 진정한 사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림자에 속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죄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며 비웃고 조롱하며 심지어는 그를 해치려 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보던 그림자가 진짜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자신들의 평화로운 믿음을 깨뜨리려는 그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냈죠.
동굴 밖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돌아온 그의 눈은 바깥 세상의 밝은 빛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 동굴 안의 어둠 속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더욱 이상하고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진실을 말하려 했던 그의 노력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플라톤이 들려준 동굴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심오한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진짜 의미들을 하나씩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분명 이 안에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삶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중요한 통찰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이 비유는 인간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감각적인 현실 세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 즉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이 동굴 속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들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 인지하는 불완전하고 왜곡된 지식 혹은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플라톤은 그것이 진정한 실제가 아니라고, 혹은 진정한 실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실제를 완벽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 편견, 관습, 습관, 고정관념, 사회적 제약,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식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묶어두고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동굴 속 죄수들처럼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뉴스나 소셜 미디어 속 정보들조차도 누군가가 조작하거나 왜곡된 그림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나요? 둘째, 이 비유는 플라톤 철학의 핵심인 이데아론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예시입니다. 동굴 밖 세계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세계를 나타냅니다. 이데아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영원하고 불변하며 완벽한 진리의 세계를 의미해요.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은 이 이데아의 불완전한 그림자 혹은 모방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모든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는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가 말하고 실천하려는 모든 정의는 정의라는 이데아의 불완전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즉,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선함, 진정한 정의는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그것들의 불완전한 반영이라는 설명입니다. 철학자는 바로 이 이데아를 이성적인 사유와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깨달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는 동굴 밖으로 나아가 진정한 태양을 본 사람과 같죠. 그가 추구하는 것은 현상 세계의 유한한 지식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는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셋째, 이 비유는 교육의 역할에 대한 플라톤의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거나 암기시키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죄수들을 쇠사슬에서 풀어주고 고통스럽더라도 동굴 밖으로 이끌어내어 진정한 빛을 향해 시선을 돌리도록 돕는 과정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해, 본질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것,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교육은 눈을 뜨게 하고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고 있던 것들,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탐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플라톤이 말한 교육의 본질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이 교육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경험과 성찰이 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넷째, 이 비유는 철학자의 역할과 진리 추구의 어려움에 대한 뼈아픈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풀려나 밖의 세상을 보고 돌아온 죄수는 바로 철학자를 상징합니다. 철학자는 진리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그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온 진실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는 종종 사회의 무지와 편견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며 심지어는 위협까지 받게 되죠.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불의하게 사형을 당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며 시민들을 깨우치려 했지만 결국 이해받지 못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명목으로 죽임을 당했죠. 이 동굴의 비유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진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익숙한 상식이나 편견에 도전하는 주장을 불편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믿음을 흔들려 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박해하거나 제거하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비난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요? 다섯째, 이 동굴의 비유는 무궁무진한 해석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일반 대중의 지적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상에만 만족하며 깊이 있는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각이죠. 반면 철학자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소수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이 해석은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리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신랄한 비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굴은 부패하고 잘못된 정치 체제를 상징하고 죄수들을 묶고 있는 사슬은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통제하려는 권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의 진실을 보고 온 철학자는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깨닫고 개혁하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기득권층에 의해 탄압받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죠. 플라톤 자신이 정치에 대한 이상을 품었지만 현실 정치의 한계를 절감했던 경험이 이 비유에 녹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개인적인 해석인 자기인식에 대한 메시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편견과 생각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 그리스의 경구처럼 동굴의 비유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진리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갇혀있는 동굴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무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여전히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동굴 속 죄수처럼 그림자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스스로 쇠사슬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동굴 밖으로 나아갈 용기,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편안함 속에서 오기보다는 기존의 믿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운 의문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여러분만의 동굴 밖 세상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진정한 빛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비유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철학적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